제14강 게이트웨이에서 너네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 혹은 내용에 집중해서 보려면 일단 구조를 미리 보는 과정이기도 하잖아. 우리가 지금 하는 게 3번 문장에서는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 2개 어디다 치면 될까? 낫이랑 그쵸, 세미콜론이죠. 왜냐면 세미콜론의 역할이 여기서 뭔 것 같아? 덧이죠. 세미콜론은 우리가 보통 땀 표시죠. 땀 표시 이모티콘 할 때 접속사 역할을 하거든. and 아니면 벗의 역할을 대부분 하죠. 그 다음에 5번 문장에서는 주절의 주어가 뭘까? 그렇죠. 룰스가 주절의 주어고 동사는? 그쵸. make. 뭘죠? 그럼 여기서 계속해서 동그란 가로로 묶이잖아. 이 주어랑 동사 사이에 병렬되는 게 뭐냐? 그쵸. 주격관계 대명사 대시 병렬되죠. 총 몇 개야? 4개죠. 그럼 이렇게 마지막 and로 이렇게 묶이죠. 그럼 전부 다 이렇게 표시할게. 그 다음에 얘는 전부 다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되죠. 고맙게 쉼표까지 이제 매번 찍혀있네. 그 다음에 역시나 practices 여기에도 이렇게 대수로 묶이고, 그 다음에 7번 문장에서는 3번 형광펜으로 이러한 역할이 도대체 어떠한 역할을 의미하는 건지 앞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지시 형용사 did로 지칭했고, did는 복수 명사를 지칭하니까 롤스죠. 롤스, did 롤스 뒤에도. 그다음 8번 문장에는 그것들이 없다면 해서 도대체 그것들이 무엇인지 문맥상. 그 다음 벌추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나오는데 여하튼 우리 인간 안에 내면에 있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여기서는 심지어 구체적으로 정지성이나 친절함이라는 사례까지 예시까지 나오는데 4번 문장에서도 역시나 상관접속사 어디다가 동그라미 2개 치면 되냐. 그쵸. 나데이 법비죠. 나데이 법비. 나데이 법비고 이제 역시나 고3 수특에 자주 나오는 표현 더 degree to which 뭐뭐하는 정도로. 그래서 역시나 to which d는 문장이 완전하죠. 수능 때도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 to which 뒤쪽으로는 문장이 완전하니까 주어 있고 동사 나왔죠. 그 다음에 목적어는 뭐냐? develop, 그쵸? ability, 그쵸? to exercise가 이렇게 수식해주는 거죠. 되냐? 그 다음 이 질문에서는 4번 문장에 그러한 장르가 문맥상 어떠한 장르를 의미하는 건지 앞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역시나 그러한 장르라고 지칭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6번 문장에 그것이 가장 인기 있는 장르 중에 하나라는데 도대체 그 인기 있는 장르가 무엇인지. 7, 8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얘 구조를 조심해야 되는데 admit은 나는 인정했답니다. 전명이죠. 그 다음 that부터 무슨 가로야? 네모 가로로 묶이죠. 빨간색으로 묶을게. 뭐를 인정했냐면 학생들에게 내가 사역동사 나오네. 내 자신의 무관심이 야기하도록 이끌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무엇을 야기하도록 만들었어? 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지 않는 것의 목적어가 what부터 다시 한번 네모 가로죠. 그쵸. 그들이 나에게 그들이 원한다고 말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만든 거죠. 이렇게죠. 되냐? 구조가 어렵다. 그 다음 역시나 8번 문장에서도 뒤에 목적어가 2개 나오잖아. 댐 뒤쪽으로 what 이렇게 묶이는데 그 what 뒤에 없는 문장의 구성 성분이 뭘까? 라이브러리에서 이렇게 묶이는데 what 뒤는 여하튼 주어나 목적어가 없어야 되고 수능에 나왔던 문법 문제 심지어 답이었거든? what 뒤에 어떤 문장의 구성 성분이 없는 것 같냐? 직접 목적어 어디 없는 것 같아? 은유라? 일단 주어가 없는 것 같아? 목적어가 없는 것 같아? 목적어 어디 뒤에? 어디? 위 오른쪽? 미 오른쪽. 아, 원트가 뒤에 목적어 2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원트는 그런 문형으로 쓰이진 않아. add 뒤쪽에 없는 거야. 이거 나도 헷갈렸거든. add 뒤쪽에 목적어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해 보이잖아. 어찌 보면은 add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what을 뭘로 바꿔서 틀리게 칠지 아실 것 같냐? that이죠, that. 적절하게 해석이 되는지까지 확인을 해라. 그 다음
이 2번 문장에서 이 something 오른쪽에 있는 that은 쓰임이 뭘까? 주격관계대명사인 거 알죠? 주격관계대명사죠. 이게 전명이 끼어들었을 뿐이고 여기 sims라는 선행사의 소유치 맞추어서 이제 단수동사가 나온 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5번 문장에 that 그것을 recurrence 재발을 막는 것을 돕지 않는다는데 여기서 help는 여기에서 타동사니까는 뒤에 to가 생략된 거죠. 유일하게 help만 목적어로 동사 원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목적어로 준사역 동사랑 헷갈리면 안 되죠. 타동사 help는 목적어로 동사 원형을 받을 수 있는 거.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 그 다음에 10번 문장. 10번 문장에 역시나 주어는 동명사 주어잖아. teaching 같은 경우엔 뒤에 목적어가 2개 나올 수 있죠. 수요 동사로서. 나에게 관계를 알려주는 것이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데 도대체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문맥상 찾으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recurring 얘 동사 원형 형태가 뭐냐면 이거야. recur 이를 안 recur occur 되풀이 되나? 되풀이 되나? recurring R을 한 번 더 쓰고 ing죠.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면. 그 다음에 이 will 뒤에 생략된 표현을 찾으면 된다. will 뒤에 생략된 표현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동사로 끝난 거거든. 뒤에 어떤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2번 문장에서 이 that은 쓰임이 뭘까? 그쵸. 역시나 주격관계대명사죠. 주격관계대명사. 왜 주격관계대명사일까? 지금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빨간색 동그란 거로를 묶으면 돼? believ까지 묶으면은 여기 뒤에 나오는 동사가 could be tremendous 얘가 주격관계대명사에 걸리는 동사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조동사라서 헷갈릴 일 없을 것 같긴 한데 헷갈리지 말라고. 되냐? 만약에 내신의 문법 문제로 출제된다고 하면 여기 이렇게 밑줄 쳐놓을 수 있겠죠. 그럼 뭔가 이상하죠. 동사 다음에 또 동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지 말고. 이 빨간색으로 가로로 묶은 거는 삽입절이 아니거든 사실상. 근데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 해석은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믿고. 4번 문장에서 주어는 뭐냐? 동명사 주어 푸팅이고 동사는 doesn't죠. doesn't. 주어랑 동사의 거리가 기니까는 거리가 머니까 유의하고 이렇게 전명으로 묶으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지막 단어인 이 이시지칭하는 거. 그 다음에 7번 문장에 이 대시지칭하는 거. 7번 문장의 주어인 대시지칭하는 거. 그 다음에 3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이 이시지칭하는 거. 이거 해석을 꼭 병행해서 정확하게 무엇을 지칭하는지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문장 제거 흐름상 적절하지 않은 거 제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여기 제거하면 되죠. 이거 동그라미 4번 익스펜션으로 시작하는 이 문장 지우면 된다. 그럼 4번 문장도 비록 원래는 발명되긴 했지만 그 19세기 엔드 말에 발명되긴 했지만 여기서 주절의 주어가 이시잖아. 이 이시 지칭하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2번 영광펜 쳐놓을게. 인벤티드에도 2번 영광펜. 그 다음에 7번 문장에 계속해서 이스로 지칭되는 게 동일하거든. 그 다음에 얘는 이 도우즈를 복원시키시면 됩니다. 얘들아 지시 대명사를 복원시키려면 무조건 뭐를 붙여야 돼? 정관사 더로 시작해야 된다. 특정한 명사를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는 미리 써놓을게. invaluable의 동의어 기억나는 거 우리 1학년 때 했었죠. 교과서에 때. 뭐 있냐? valuable. 그 다음에 price가 있어. 그러니까 인이 붙어서 반의어가 아니라는 것만 알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얘 지우시면 됩니다. ds, absence. 얘 지우고. 그 다음에 6번 문장에 이것이 지칭하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이거. 답변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 뒤에 있는 시계로
그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난 프린트 뽑아올게. 다시 13강 14강 인강 그 하영이 형용사는 1번 문장을 지금 주제문으로 골랐고, 형용사는 2개 이상이 병렬돼도 엔드 없이 가능하죠. 형용사만. 중앙화되고 공식적인 규칙이라는 건 촉진시킬 수가 있답니다. 생산적인 활동이라는 걸. 그러니까 규칙이 있으면은 오히려 활동이라는 게 촉진된대.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그런지 알아? 역할과 관행이라는 거를 이제 확립시킴으로써 그렇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시가 총 몇 개 나오냐 얘들아. 구체적인 예시가 3개죠. 첫 번째는 이제 농구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 두 번째가 몇 번 문장에 나와? 4번 문장에 나오죠. 그쵸? 4번 문장. 그 다음 세 번째가 5번 문장에. 그럼 도대체 규칙이 어떻게 활동이라는 걸 촉진시키는지 보도록 합시다. 농구 규칙이라는 것은 단지 규지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 선수들의 행동이라는 걸. 그것들은 결정한답니다. 행동을. 어떤 행동이냐면은 구성하는 행동이죠. 그쵸? 경기를 하는 것을 구성하는 행동을 결정한답니다. 그 규칙이라는 것은 prevent A from B, A가 B 하는 것을 막다. 그 사람들이 농구를 하는 걸 막는 게 아니랍니다. 그것들은 결국에는 더 베리는 형용사로 바로 그라는 뜻이 있죠. 매우가 아니라 바로 그 관행을 만들어낸답니다. allow를 문형이죠. 사람들이 농구를 하도록 허용하는 바로 그 관행 자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즉 규칙이 있기 때문에 행동이 제한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농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거든. 스코어는 점수가 아니라 이제 음악이라는 토픽에서는 악보라는 뜻이 있거든. 음악 악보라는 것은 규칙이라는 걸 부과한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 패턴 오브 컨덕트, 행동 패턴, 즉 행동 양식을 만들어낸다고 하네. 역시나 다시 한번 allow를 문형이네. 사람들이 음악을 만들어내는 걸 가능하게 하는 행동 양식을 만들어낸답니다. 또 법적 규칙, 즉 법규 있잖아. 이게 가능하게 하거든. 기업을 형성하는 걸 가능하게 하죠. 그 다음에 또 뭘 가능하게 하냐면 will쓰는 명사를 유서죠. 유서와 trust, 신탁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내가 죽었을 때 어떤 말을 남겼을 때 법적 효력을 갖게 될지, 내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돌보도록 하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게 하고, negotiable instrument, 양도성 증권도 만드는 걸, 그쵸, 만드는 법적 규칙, 그 다음에 확립하는 거 있잖아. 그 계약이라는 관행을 확립하는 이런 법적 규칙, 여기서 열거된 모든 것들이 관행을 만든답니다. 어떤 관행을 만드냐면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관행이죠. 그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또한 법적 규칙을 갖고 있답니다. 6번에서 이제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주죠. 역할을 확립하는 규칙이죠. 개인이 하는. 그쵸? 법적 시스템 내에서. 예를 들면 그런 게 뭐가 있는지 알아? 법규라는 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냐면 판사나 트러스티, 신탁 관리자, 그 다음에 파트너, 동업자, 그 다음에 가디언, 그 후견인, 그쵸? 후견인과 같은. 괄호를 여기서 이렇게 닫을게요. 대세수 연구 됩니까? 5번 문장에서는 그 법규라는 게 어떤 관행을 가능하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6번에서는 법규라는 게 어떠한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아, true, 정말이야. 법규라는 것은 즉 이러한 역할을 확립하는 그 개인의 행동을 제한하긴 하잖아. 그것들을 그쵸 맞는. 여기서 디즈 롤스는 일단 윗문장이 어디부터 3번 형광펜 치면 될까? 롤스로 연결시켰냐?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 전부 다 상관없죠? 근데 전 여기로 할게요. 이게 좀 더 괜찮을 것 같거든? 그쵸? 이러한 역할들 열거된 거 6번 문장의 마지막에 판사나 신탁 관리자나 동업자나 후견인을 확립하는 법규라는 것은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죠. 그것들을 occupy, 차지하는, 맡는. 하지만 규칙은 또한 그 역할 그 자체를 만들어내기도 한답니다. 데미지칭하는 건 뭘까? occupy 됨에서 룰스죠. 그것들이 없다면 개인들은 기회를 갖지 못할 텐데 그 역할을 맡을 혹은 차지할. 데미지칭하는 것도 역시나 그쵸 룰스죠.
롤이랑 룰. 얘는 룰스 맞죠? 아, 규칙이라는 게 우리에게 한계를 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도록 촉진시키는구나. 그 다음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지문 중에 이 벌추 미덕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나온 지문인 것 같거든. 벌추는 항상 1학년 때부터 지문에 간혹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학문이 뭔 것 같냐? 3번 문장에는 그쵸? 미덕 윤리학이라는 게 있나 봐. 이런 학문이 있나 봐. 윤리학의 세부 과목 중에 하나겠죠? 그 미덕이라는 게 뭔지 알아? 기본적인 빌딩 블록스, 얘도 그냥 통째로 외우면 된다. 구성 요소랍니다. 인간성의 인간 성격, 즉 인간성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미덕을 갖고 있겠네. 기본적인 구성 요소니까. 그것들은 기본적인 특징이랍니다. 여기는 품성으로 해석이 됐던데. 예를 들면은 친절함이나 플레이풀네스, 장난기, 즉 활기참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자기를 존중하는 거, 이런 게 우리 안에 전부 다 기본적으로 들어있다고 하네. 미덕이라는 것은 그런 특징이 아니랍니다. 오직 일부 사람들만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잖아. 그렇다기보다는 미덕이라는 건 능력이랍니다. exercise, 발휘하는 능력이죠. 그 특징이라는 것을. 되냐? 그럼 여기서 만약에 문장을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문장삽입이나 순서 배열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럼 레더리 의미하는 건 뭘까? 그렇다기보다는 을 한글로 요약하면 뭘 것 같아? 일부 사람만 소유하기보다. 그쵸? 미덕이라는 게 일부 사람만이 소유하는 거라기보다는이 되잖아. 그러니까 앞문장이지. 앞문장에서 낫을 빼면 되거든. 앞문장에서 낫을 빼면. 왜냐면은 미덕이라는 게 일부 사람만이 소유하는 특징이라기보다는, 즉 특징이 아니라가 되는 거죠. 미덕 윤리학이라는 게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니까 100명이면 100명이 전부 다 endowed, be endowed with 무엇을? 그쵸, 타고나다. endowed에만 해당되는 동의어가 gifted. 특히 기독교 친구들이 gift라는 달란트 이런 표현 많이 하죠. 타고난 것. 모든 그런 사람들은 부여받았답니다. 같은 기본적인 library, 문고. 이 표현이 또 나오죠, 뒤에. 미덕의 문고를. 그러니까 책이 도서관에 가면은 여러 개가 꽂혀 있는 것처럼 미덕을 여러 개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잠재력 있죠. 뛰어나지는 잠재력 있잖아. 모든 이러한 미덕에 있어서 우리의 기본적인 구성 혹은 성질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잠재력이라는 건 발현된 건 아니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다. 너네 전부 다 잠재력은 있잖아. 그걸 어떻게 발휘하느냐의 문제지.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골랐냐? 4번. 의견이 통했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를 one another, 2명일 때는 each other를 쓰거든. 근데 3명 이상이면 one another를 써. 우리를 서로로부터 구분시키는 것은 whether부터 네모가로죠. 비동사의 보어니까는. 우리가 기본은 특정한 품성, 미덕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미덕이 있는데 너는 없구나. 이걸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rather, 오히려 정도랍니다. 어떤 정도냐면 개발하는 정도죠. 근데 혹은 우리의 부모나 티처가 우리 안에서 개발시켜주는 정도인 거죠. 뭐를 개발해줘? 능력을, 그 미덕을 발휘할 능력을. 그러니까 얼마나 표현하면서 사느냐, 행동하면서 사느냐의 차이네. 갖고 있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미덕 윤리학의 틀에선 있잖아. 만성적으로 거짓말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해된답니다. 매우 짧은 정직성, 이거 되게 긍정적이지 않냐? 거짓말쟁이가 아닌 거야. 정직한 기간이 짧은 거야. 그쵸? 부족한다기보다는 그 진실성이라는 게 완전히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보네. 되게 인간을 선하게 보는 것 같은데. 기분도 얘 전치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이는데 무엇을 고려하면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얘는 전치사, 접속사 전부 다 사용될 수 있는데 지금 뒤에 보면 명사가 나오거든.
적절한 조건을 고려하면 그 다음에 진정한 욕구를 고려한다면 그 사람의 부분에 있어서 더 정직해질. 그러니까 조건만 그 사람 환경만 적절하고 그 사람의 내면에 진짜 내가 정직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럼 그들은 오버타임 전명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정직성에 대한 노력의 문제네. 우리 안에는 전부 다 가능성이 있고 이 미덕 윤리학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죠. 이 질문은 조금 읽으면서 의아했는데 가끔 이런 이야기 같은 질문이 나오죠. 주제문은 몇 번이요? 2번이죠. 빈칸 들어간 문장이 역시나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빈칸 문제도 결국에는 주제문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는 선생님한테 읽으라고 쓴 글인 것 같은데 선생님으로서 willfully 동의어 써줄게. 얘들아 고의적으로 모르는 체 할 수 없답니다. 일단 해석해볼게. 우리가 우리의 클래스룸 라이브러리 학급 문고를 만들면서 혹은 다른 결정을 하면서 그 책에 대해서 willfully 고의적인이라는 형용사 알아? 그쵸? deliberatei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deliberately 고의. 심사숙고하는이란 뜻도 있고 의도적인이란 뜻도 있잖아. 여기서는 의도적인이란 뜻이 그 다음에 의도. 그쵸? intentionally. 만약에 우리가 curating 이게 별표 단어로는 그렇게 나왔던데 관리자 역할을 하다라고 나왔더라고. 근데 영어 사전을 찾으면 그런 뜻은 없거든. 쉬운 말로 하면은 학급 문고를 큐레이팅 하면서 즉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쉬운 말로 바꾸면은 셀렉팅이죠. 셀렉팅. 학급 문고를 고르고 그다음 올거나이징 하는 거죠. 조직화하는 거죠. 올거나이징. 앞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거는 문맥상의 동의어지 완전한 동의어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신의 선호라는 것은 더 중요해지면 안 된답니다. 우리의 독자의 뒤에는 뭐가 생략되겠냐. 그쵸? preferences, 선호보다. 그러니까 선생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원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가끔씩 근데 이런 경우 있나? 담임이 하고 싶은 대로? 아직 있나요? 없나요? 그쵸? 녹화되고 있으니까 말을 조심하세요. 패션 에비드 열렬한 나는 가장 열렬한 독자가 아니거든. SF 영화라고 하잖아. 사이언스 피션. 공상 과학이나 판타지의 열렬한 독자가 아니랍니다. 나는 지금 누군 것 같냐? 역할이 선생님이죠. 클래스룸 모듈 평가 심사. 그 교실의 평가 심사라는 게 내 컬렉션에 대한 지금 도서모 그러니까 컬렉션이 뭔가를 다 모아놓은 거를 그냥 컬렉션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패션쇼 컬렉션 하면 그 의류를 그때 그 시즌에 옷을 모아놓은 거니까. 내 도서모에 대한 그 교실의 평가라는 게 뭐를 드러내는지 알아? 내가 훨씬 더 적은 그런 책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장르에 있어서. 그쵸? 다른 장르보다? 그럼 그 장르는 앞문장에 뭐로 연결시키면 돼? SF랑 판타지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뭐 공상과학 소설이나 판타지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책 모아봤더니 이게 훨씬 덜했던 거죠. 도우는 얘 연결어로 무슨 뜻이 있어? 하지만이란 뜻이 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부사절 접속사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은 근데 뭐로부터 알았냐면 학생들과 얘기해봄으로써 그 다음에 그들의 서베이 설문조사를 읽음으로써 뭐였냐면 그들이 강조하고 있네. loved 좋아한다는 거죠.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공상과학과 판타지라는 걸. 그것은 근데 그들의 가장 인기 있는 장르 중에 하나였다는데 그것은 앞문장이 그쵸? and를 연결시키면 되겠죠. 또 이런 게 나와요. 순서 배열로. 이런 지문이 쉽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인정했답니다. 학생들에게 내가 나 자신의 무관심으로 하여금 야기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무관심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알아? 하지 않은 거죠. 그들이 얘기했던 것을 내가 나에게 그들이 원한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원했던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 도출된 거잖아. 왜냐면 내가 무관심했기 때문에. disinterest, 너네가 모를 만한 단어의 동의어로 apathy. sympathy는 그 동정하는 거잖아. 근데 어라는 게 붙으면은 없다라는 뜻이 있거든. apathy. 그래서 이거 무관심이라는 뜻이 있다. apathy의 무관심. 나는 물었답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냐고 내가 추가하기를 그 학급 문고리 추가하기를 as well as 사이로 병렬되는 게 왓절이죠. 무엇을 추가하기를 원하는지 물었다는 게 왓절이고 위에 있네. 그 다음에 어떤 책을 여기에서는 의문사죠. 어떤 책을 그들이 읽기를 원하는지 이렇게 묶을게. 우리의 컬렉티브 워크 공동의 작업 동안에 그러니까 학급 문고를 만드는 게 학생이랑 선생님이 같이 하는 거니까 컬렉티브 워크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바꾸었답니다. 변화시켰답니다. 그 피드백에 기반해서 되게 소통이 되는 선생님이네. 젊으신 분이 아니어도 나이 드신 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의 SF 판타지 섹션이라는 게 2배가 되었답니다. 얘 표 관련된 그 도표 지문에서 많이 나오잖아. 2배가 되었다. 그 다음에 독자들은 그 제공할 수 있었답니다. 지속적인 피드백을. 근데 이게 그들의 literary practices 문해력 연습이라는 게 이제 flourish 활발히 하고 번창할 수 있었던 거죠. 동의어 써줄게. prosper 아예 처음 보는 단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쉬운 건 안 써주는 거고. 학급 문고를 만들 때 선생님이 아니라 독자의 취향을 반영해야 되는구나. 이건 조금 지문 신박하지 않았어? 그쵸? 너의 실수가 아닐 수가 있어. 시스템에 문제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를래? 8번. 또? 몇 번? 10번. 일단 또 딴 데 쳐온 사람 없니? 그쵸? 전 4번 했거든요. 일단 읽어봅시다. 전부 다. 얘들아 이거 타고난 경향이야. 우리 타고난 거야. 그 누군가를 탓하는 게 그 오류에 있어서 문제 발생하면은 너네 뭐라고 생각해? 누가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자연스럽게. 근데 이게 공유가 된다는 건 결국에 널리 퍼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 오류를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것도 좀 조심해야겠다. 후회 선행사가 뭐야? 그쵸, 도우즈네. 얘를 뭘로 바꾸면 잘 모를 것 같아? 위치로 바꿔도 되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 내신 때 보면은 선행사를 에러로 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주 동의한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르고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네. 응? 사람들은 일반 동사 강조 표현이죠. 이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to tend까지만 할게. 일반 동사 강조. people tend라고 해도 되는데 경향이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do를 붙인 거죠. 사람들은 진짜로 그들 스스로를 탓하는 경향이 있어. 그들이 어떤 것을 했을 때 어떤 사실이 밝혀진 후를 얘기하는 거겠죠. 의미상. 그쵸? inexcusable. 변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했을 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를 하면은 자신을 탓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I knew better. 후회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더 잘 알았어야 됐는데 이게 결국엔 주어죠. 이게 일반적인 말이랍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한? 그 잘못된 것을 한 사람들에 대한. 그쵸? 자책하는 사람들 많잖아. 근데 잘못을 하면 2가지 경향인 것 같아. 자기에서 원인을 찾거나 외부에 그 원인을 돌리거나. 근데 여기서 자책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내 잘못이야, 내가 더 잘했어야 됐는데, 이것은 근데 유효한 분석이 아니랍니다. 그 문제에 대한. 그것은 예방하는 걸 돕지를 않아. 그것의 재발이라는 것을 recurrence. 일단 여기서 대시지칭하는 건 앞문장에 어디부터 묶으면 될까? 그쵸?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보기엔 이 사람 근데 조건이 가정돼.
많은 사람들이 모두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거야. 나 혼자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또 다른 원인이라는 게 발견돼야 되지 않겠어? 만약에 시스템이라는 게 사역동사 나오네요. 너가 실수를 하도록 만든다면 그거는 진짜 잘못 디자인된 거지. 그리고 만약에 그 시스템이라는 게 얼라우려 동사 너로 하여금 에러를 만들도록 유도하잖아? 그럼 그거 진짜로 잘못 설계된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된 스토브 버너를 인덕션에 있는 친구들 알죠? 그거 보통 3개는 3구나 4구잖아. 근데 그거 되게 애매하게 돼 있을 때 있지 않냐? 뭔지 알지? 인덕션 안 켜봤냐? 내가 잘못된 스토브 버너를 켜. 그럼 그것은 나의 지식의 부족이 아닌 거야. 그것은 형편없는 매핑, 그 배치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컨트롤러랑 버너 사이에 제어 장치랑 나에게 그 관계를 알려준다는 게 에러가 재발하는 걸 막진 않는다고. 그 스토브를 디자인을 다시 하는 것이 will 뒤에 뭐가 생략된 거야? stop이죠. stop the error from recurring이죠. 그럼 여기서 그 관계는 어디부터 3번 연관 펜치면 될까? 그쵸, 매핑이죠. 여기서부터 할게. 관계 설명한다고 뭐 잘해줘? 이미 디자인 자체가 글렀는데. 그쵸? 외국인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 그것 중에 환경 중에 하나가 그거래. 문이 있는데 열지 마시오? 그러니까 안 열리는 문? 그러니까 아예 문을 안 만들면 되는데 꼭 왼쪽 문만 열게 해놓고 오른쪽 문을 열지 말라고 해놓잖아. 근데 사실상 문으로 생겼으니까 당연히 이게 연다고 생각하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그것도 조금 그거에 당기시오 미시오? 이것도 사람들 안 보잖아. 그냥 자기 되는 대로.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를 조금 잘하면 좋을 텐데. 서연이 또 졸리니? 서연아, 다 읽고 나니까 주제문이 몇 번인 것 같아? 뭐가 가장 적절한 것 같아? 전 10번 골랐어요. 응? 10번 골랐어요. 10번 골랐냐? 다 읽고 나서요. 한 개 고르면 안 될 것 같지 않아? 일단은 4번으로 고를게요.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다 고르면 될 것 같은데? 8이랑 10? 그쵸? 그러면은 딱 한 줄 정리 될 것 같은데? 생산이라는 건 쓸모가 없답니다. 배급이 없다면? 강력한 배급자 있잖아. 강력한 배급자가 없다면 상품 목록이라는 건 근데 어떤 상품 목록이냐면 출판 조직의 이그제큐티브스 임원이 믿는 거죠. 근데 뭐라고 믿어? 이 상품이 뭐 할 거라고? 완전 성공할 거라고. 믿는 이 상품이라는 게 뭐 할 거래? 훨씬 더 적은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랍니다. 그것의 잠재력을 성취할. 여기서 잠재력이라는 건 성공할 잠재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만 만들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야. 상품만 좋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예인들 엄청 쓰는 거잖아. 상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인스타에. 그쵸?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믿는 줄 알아? 인터넷이 감소시킨 거 아니야? 그 출판의 그 중요성이라는 걸? 출판과 배급의 중요성이라는 걸 감소시킨 거 아니야?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포스터할 수 있잖아. 즉, distribute. 그 유통할 수가 있잖아. collection? 모음이죠. 단지 어떠한 것의 모음이죠. 온라인으로 매우 적은 비용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이 대시 오른쪽에서 설명하는 건 그거야. 누구든지 포스팅할 수 있다는 건 결국에 여기서는 계속해서 유통이라고 하는데 홍보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거든. 결국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든 온라인으로 매우 적은 비용으로 유통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 물건이라는 걸 두는 거 있잖아. 근데 어디다가 여기서 두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포스팅에 연결시키면 되겠죠? 어떤 것을 포스팅한다는 거는 개인적인 웹사이트나 혹은 심지어는 백워럴 후미진 페이지에 그 인기 있는 디스트리뷰터 배급자에 보장하지 않는답니다. 벗은 전치사 뜻이 있다. 무엇을 제외하고. 너의 친구를 제외하건 누구든지 그것에 갈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에 얘들아 4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내 개인 웹사이트나
인기가 있긴 한데 되게 잘 안 보이는 페이지에 둔다면은 누가 볼 거라는 거야? 친구만 볼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4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시칭하는 건 뭘까? 그쵸? 여기로 봐야겠죠. 페이지. A와 B니까는 보통은 B에 스위치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죠? 아마도 너는 운이 좋을 수도 있답니다. 그 짧은 동영상이라는 게 너가 포스팅한 그쵸? 인기 있는 바이럴 비디오가 될 수도 있죠. 그쵸? 시청이 되는 수백만에 의해서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5번 문장에 들어간 거죠. 우연히 올렸다가 엄청 많은 조회수를 받는 경우도 있지 않냐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 하지만 핵심이 뭔지 알아?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이랍니다. 위치시킬 힘이죠. 그 컨텐츠를 어떤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가능성을 갖는 장소에 그것을 볼. 그럼 여기서 it은 뭘로 연결시키면 될까? 컨텐츠죠. 그러니까 어쩌다가 바이럴, 입소문을 타는 것보다는 확실히 가능성을 갖는 곳에 위치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막 그 몇만 유튜버들이 계속해서 큰 돈을 버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 그것은 의미한답니다. 그 관심을 갖는 주의를 얻는 것을 강력한 그 배급자의 주목을 받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그럼 그것은 뭘까? 앞문장이. 인에 표시했냐? 어디부터 2번 형광펜 묶으면은 그것에 해당할 것 같냐? 파워부터. 근데 좀 더 길게. 여기서부터 할게요. 힘을 갖는 것. 그쵸? 컨텐츠를 위치시킬 힘을 갖는 것, 많은 사람들이 볼 가능성 있는 장소에 그것은 즉 강력한 그 유통업자의 주의를 얻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강력한 유통업자를 그냥 힘이 있는 유튜버나 SNS 스타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는 게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추해되긴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뭘로 보는 것 같냐? 그 분야를. 그 상품 중에서도. 어떤 상품을 얘기하는 것 같아? 뭐시기? 어떤 상품을 배포하는 걸 얘기하는 거 같냐? 유통하고. 책을 얘기하는 것 같아. 왜냐면은 2번 문장에 그 퍼블리싱이라고 나오잖아. 출판 조직의 이그제큐티브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책을 유통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 다음에 3번 문장의 첫 번째 줄의 마지막 단어도 publication이잖아. 그러니까 좋은 책을 썼다고 해서 모두 다 그 베스트셀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강력한 유통업자라는 건 결국에 뭐 책을 리뷰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문맥상 이건 유추해야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으니까. 괜찮냐? 그 다음 주제문 골랐나? 주제문 몇 번으로 고르면 될까요? 가온이 몇 번 골랐냐? 2번이요? 그 2번으로 합시다. 1번이 직접적인 표현이고 2번은 이제 가정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너무 고맙게도 문장이 하나씩 제거됩니다. 너무 좋죠. 이거 인과관계를 잘못 이해한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 한 10명 중에 한 3.5명이 인과관계를 잘못 이해했는데 관광업이 발달해서 자동차가 발전한 게 아니야. 항상 거의 모든 모의고사나 수특에서 얘기하는 건 인간의 이동성이 발달해서 관광업이 발전해. 이동할 수 있으니까 먼 땅까지 갈 수 있어서 스포츠도 구경하러 가고 거기 가서 먹고 자고 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1번 문장을 잘못 이해한 게 아닌가 싶어요. 관광업이나 스포츠를 구경하러 가는 것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봐. 이동해야 되잖아. 바퀴의 발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엄청난 거거든. 바퀴의 발명이라는 게. 스포츠 투어리즘, 관광업의 확장이라는 게 이게 20세기에 일어났던 건데 영향을 받았다고 하잖아. 영향을 받은 거야. Further,
더 진전된 발전에 의해서 transportation 교통수단에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이제 관광업도 확장된 거구나. railway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네. 그 철도라는 게 revolutionized 아주 혁명을 일으켰잖아. 혁신을 일으켰잖아. 그 이동에 있어서 여행에 있어서 19세기에 그런 것처럼 자동차라는 게 훨씬 더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 놨답니다. 20세기엔. 철도라는 건 고정된 곳만 갈 수 있잖아. 근데 차라는 건 어때? 누구든지 개인화돼서 이동할 수가 있는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자동차의 중요성이라는 건 그 스포츠와 투어리즘, 관광업의 발달에 있어서 상당한 커버리지, 관심을 끌었답니다. 결국에 막 언론에서 자동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은 너무 당연해서 이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때는 엄청났던 거죠. 이시지칭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카. 그쵸, 카죠, 카. 시그니피컨스라고 보기보다는 카로 보는 게 낫다. 지금 저랑 같이 있죠? 지문이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루즈하죠 좀. 노레스는 이렇게 해석할게. 적지 않은. 그 자동차라는 것은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쳐왔답니다. 스포츠, 관광업에 특히나. 비록 원래는 발명되긴 했거든. 그 19세기 말에 발명되긴 했는데 계속해서 얘는 카다. 그 자동차라는 것은 그 대중적인 형태가 되었답니다. 그 운송에 1920년대에 미국과 이것도 그 내용 일체불일체로 나올 수 있죠. 미국에서는 이미 대중적인 형태였는데 다소 늦게는 영국에서 미국에서 먼저 보급화가 되고 다소 늦게 영국에서 이제 보급화가 됐나 보네. 자동차라는 게 invented 얘 뭘로 바꾸면 안 되겠어? inventing 생략된 주어는 뭐겠냐 얘들아. 얼도 부사절에서 칼 거 아니야. 자동차라는 게 발명하는 게 아니라 발명되는 거니까 과거분사 써야 된다는 거고. apart from 무엇 외에도 convenience 편의성과 유연성 외에도 그러니까 장점이 나오고 또 다른 장점이 추가돼서 나오겠죠. 자동차라는 건 추가적인 이점이 있답니다. affording 제공하는 거죠. 접근권을 많은 영역에. 근데 이 많은 영역이라는 게 어때? 대중교통에 의해서는 충족되지 않는 많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레일웨이로 깔리지 않은 곳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as well as랑 병렬되는 건 뭐시오? 그쵸? 이 두 개죠. 그럼 동그란 거로 저 여기서 묶었으면 안 되나요? 그러네요. 여긴데. 그 다음에 허용한 거죠. 쉬운 운송을 러기지, 짐이나 이퀴먼트, 장비에 대한. 계속해서 이시지칭하는 건 카다. 7번 문장의 주어도. 자동차라는 건 매우 가치가 있었답니다. 그 발달에 있어서 많은 형태의 스포츠 투어리즘에. 하지만 이건 어려울 수 있는데 도우즈가 지칭하는 건 뭐냐? 그쵸? 더 forms of 그쵸? 스포츠 투어리즘이죠. 이렇게 처리할게요. 그 자동차라는 건 가치가 있었답니다. 많은 형태의 스포츠 관광업의 발달에도 가치가 있었고 또한 어떤 형태의 스포츠 투어리즘에 그러냐면은 그 요구하는 거 있잖아. 필요로 하는 거 있잖아. 그 운송에 사람과 장비를 어디로 운송하는 하는 거냐. 상대적으로 먼 그 장소에 동그라미 어떤 거? 요러 맞나요? 맞죠? 네, 맞네요. 제대로 했니? 그쵸? 맞네요. 되냐? 이렇게 하면 되죠? 위치에서 저 이렇게 묶었네요. 이렇게 괜찮나요? 어? 더우즈랑 병렬되는 게 해석상으로 디벨롭먼트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병렬되는 것까지 수감화질 필요는 없고 그 명사 형태면 되니까 해석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가치 있다. 많은 형태의 스포츠 투어리즘의 발전에 그 다음에 특히나 그쵸?
투어리즘의 많은 형태. 근데 이 형태에 대한 수식이 뒤로 나가는 거고.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장비가 많이 필요한 하키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갖고 가기가 힘드니까 그런 것에도 도움이 많이 됐다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그 다음 마지막. 힘들어. 와닿지 않죠. 왜냐면 너는 잘 안 아프잖아. AI 기술이라는 게 인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나마 우리가 와닿을 수 있는 건 그 애플워치 생각하면 되겠죠. AI 기술이라는 것은 커다란 중요성을 갖고 있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그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거죠. 과정을. 예를 들면은 다이어그노시스, 진단이나 진단적 업무를 얘기하는 거죠. 그 보건 영역에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라는 것은 AI 시스템을 가진 상당한 이점을 제공한답니다. 어떠한 측면에서 그러냐면 초기의 질병 아이덴티피케이션 확인의 측면에서, 그 다음에 규칙적인 건강의 그런 감시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심장질환 같은 걸 빨리 감지해낼 수 있겠죠. 그 애플워치 같은 걸로 심장박동수를 계속해서 측정하는 사람들은 센서라는 게 신호라는 것을 감지해낸답니다. 예를 들면은 심박수나 체온이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운동 습관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라는 게 감시가 되는 거죠. 관찰이 되는 거죠. 실시간으로 심지어는. 되냐? 넘어갈게요. 5번. 그 데이터 있잖아. 이게 수집이 되거든. 그 다음에 처리가 되는데 웨어러블 기술로 가능성을 갖고 있답니다. 향상시킬 가능성이죠. 건강의 스테이터스, 건강 상태를 그 유저의 as 사이로 병렬되는 건 provide랑 improve죠. 제공할 가능성을 상당할 이점을 공중 보건해. 결국에는 큰 틀에서 보면 기술이라는 게 인간이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거든. 그래서 혼자 사는 노인들 집에도 그거 인형 같은 거 드리는 거 알아? 일정 시간이 돼서 그 인형이 소리가 나면 그걸 누르도록 해서 고독사를 방지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인간이 이제 조금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특히나 또 나왔다. 가치가 있답니다. 두 번은 안 쓸게요. 그 프리벤티브 예방 건강 정책을 그 개발하는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프고 나서 진단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다는 거죠. 조금만 패턴에서 벗어나 심박수가 오늘 조금 이상해? 그럼 미리 가서 예방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어디다가 연결시키면 될까? 그쵸? 답변이 두 개 나왔네요. 한 명은 데이터고 다른 한 분은 뭐세요? 5번 문장. 응? 5번 문장. 5번 문장. 데이터로 할게요. 하고 싶은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표시해온 것과 이제 문맥을 파악해냈을 때 데이터라는 게 가치 있다고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괜찮아요? 그러면 평일에는 이제 화요일 반은 바로 4개, 수요일 반은 마지막 4개를 외우는 거다. 그 다음에 둘 다 각자 동영상 촬영해서 주말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줄 지문이 별로 어렵지 않아서 일단 끝까지 해보고 한 줄 정리 유무에 대해서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